안녕하세요. 집을 위한 집을 위한의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배경지식 중 그 첫 번째 이야기, 올바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향 설정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준공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따라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여러가지 유지관리 활동이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물의 노화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걸맞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선 건축물의 노후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축물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건축물의 노후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설정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건축물의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 과정은 건축물이 처한 외부 환경 조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태양, 열, 비, 눈, 습기,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 곰팡이 등 환경 조건으로 인해 건축물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후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후화 현상의 결과 도장재가 열화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마감재가 손상되어 떨어지기도 하고 지붕의 난간 하부 철근의 피복이 탈락되어 파손되거나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외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 건축물의 거동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간 물이나 유해한 대기 가스로 인해 파손되기도 하며 기존 도장재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안 좋은 영향은 가속화되고 집의 노후화 정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 집이나 주변 집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결과 외부 환경 영향에 의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최상층에서 누수가 발생을 한다거나 옥상 난간 하부가 파손되었거나 지붕 마감재가 탈락되었거나 외부 도장재 등 열화가 되어 벗겨졌거나 균열이 발생하거나 하는 등 옥상 외벽, 지하 구조체 등 여러가지 노후화의 결과 현재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아니면 잘 관리되고 있는 내 집을 보고 흐뭇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건축물은 현재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 집은 항상 혹독한 외부 환경을 마주하고 있기에 끊임없는 유지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잘 인지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내 집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처한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그에 대해 제대로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집이 노후화되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발생된 노후화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 및 구조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물과 유해한 대기 환경의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해한 대기 환경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환경으로 주로 탄산가스를 의미하며 탄산가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노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음 영상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하여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과 탄산가스의 관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방수 분야와 도장 분야에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 집은 어떻게 노후화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를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유해한 가스, 즉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탄산가스와 닿은 콘크리트 표면은 서서히 중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건축물의 수축 팽창에 따른 결과 균열이 발생을 하고 이 균열을 통해 외부 유입수가 구조체 내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간 물은 철근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키고 이로 인해 최적이 팽창한 철근 때문에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표면의 철근 피부 부위가 탈락되기 시작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전반적인 노후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처한 외부 환경에 의해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내 집이 처한 외부 환경에 따라 그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노화되는 과정을 알고 방치했을 때의 그 결과들을 알아야 비로소 내 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적합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집을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보수하고 보강하기 위해서는 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여 철근을 부식시키지 못하도록 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해야 하고 유해한 가스가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물과 유해한 가스에 대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노후화를 지연시키거나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물이 닿지 않게끔 처리를 하고요. 유해한 가스가 직접 콘크리트 표면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게 건축물 유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닿지 않게 한다는 부분은 방수 분야와 관련이 있고요. 유해한 기체가 닿지 않게끔 한다는 부분은 도장 분야와 관계 있다 보니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핵심은 방수 분야와 도장 분야에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건축물의 노후화 과정 및 유지관리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조체가 있습니다. 유해한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닿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이 중성화되고 빗물이 스며들어 빗물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건축물이 수축 팽창함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입된 물이 철근을 부식시키면 철근이 팽창하게 되죠. 철근이 부식되어 팽창함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철근 피복에 추가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콘크리트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이 노출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조체 부분에서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막 보수를 하거나 방수제를 넣어 보수를 하여 물로부터 보호를 하고 탄산가스 이런 유해한 가스들이 콘크리트를 중성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게 건축물 유지 관리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올바른 건축물 유지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처한 외부 환경 조건을 알고 건축물의 노후화 과정을 이해한 다음
적합한 건축물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올바른 건축물 유지관리 방향 설정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